코스피 6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불장이죠. 주변을 보면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어딜 가나 돈 좀 벌었다는 무용담이 들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은 축제 분위기라는데 왜 내 계좌만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파란불일까요? 누구는 추천 종목 하나로 인생 역전했다는데 나는 따라 샀다가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아서 차라리 하지 말걸 후회하며 밤잠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투자가 힘들었던 건 정보가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0.1%의 투자자들은 죽어도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여러분은 무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실수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가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진짜 수익을 내는 법, MACD, 스토캐스틱, RSI와 같은 기술적인 그런 지표들, 아니면 복잡한 기업 분석 방법,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내부 정보, 이런 걸 알아야 될까요?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락에 대한 설계와 철저한 비중 조절,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5%의 투자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죠. 피터 틸의 페이스북 투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인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 피터 틸은 2004년, 당시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죠.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약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을 하면 약 7억 원 정도로 투자를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거의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엄청 부럽고 대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이 수익률, 이 숫자가 아닙니다. 피터 틸의 전 재산 중에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놀랍게도 2%가 안 됐습니다. 당시에 피터 틸은 이미 그 페이팔을 매각을 해서 6천만 달러, 약 8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그 7억 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없어져도 일상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수준이었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피터 틸과 정말 친한 친구라서, 그러니까 이 피터 틸이 페이스북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대부분은 집 담보대출에 주변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몰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바로 여러분은 이미 지는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재산을 넣으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주가가 단 1%만 떨어져도 일상이 무너지죠. 자녀 교육비, 노후 자금,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모은 돈,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냉철하겠습니까? 반대로 1%만 올라도 이거 내가 투자한 금액이 크니까 수익이 짭짤한데 지금 팔아버릴까? 하면서 막 조급함 때문에 손가락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자산에 딱 2%도 안 되는 금액을 넣은 피터 틸은 어땠을까요? 주가가 요동을 쳐도 내가 그 당시에 투자했던 그 근거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또 주가가 오르면 내 돈 대비 적은 금액이니까 얼만큼 오르나 한번 보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투자라는 건 어떤 엄청난 해안을 갖고 하는 그런 대단한 거, 또 차트를 보는 엄청난 고급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게임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내가 사자마자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착각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비중 제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도 내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내로만 담으세요. 두 번째는 분할 매수. 이제 투자를 좀 경험해 나가다 보면 어떤 특정한 가격대가 이거 진짜 바닥이야.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하는 분들은 더블 바텀 나오고 바닥을 좀 지지받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게 내가 딱 투자하는 시점이 딱 정확하게 바닥이야 하면서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확신이 들어도 투자금을 최소 5회 이상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릴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투자의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달러 투자를 한번 보자면
이 달러 투자의 경우에는 이 달러라는 건 가치가 영원이 될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평균 회귀라는 그동안의 과거 기간 동안 보여줬던 명확한 특징을 기반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환율이 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산 달러로 미국 우량주를 사거나 외화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면 내리는 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져 있는 거죠. 그 달러 투자를 할 때 하락장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내가 투자할 땐 당연히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그에 더해서 내가 항상 이 플랜 B를 생각을 하는 거죠. 달러 투자의 영역에서는 그 물려있는 달러를 다른 상품에 투자하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플랜 B가 될 수 있겠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겠죠. 뭐 그런 게 당연히 손절이 될 수 있는 거일 거고요. 어쨌든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 꼭 하시죠. 아니,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뭐 거의 이제는 16억, 17억씩 하는데 내가 있는 돈 자체가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또 막 분할하고 이러면 언제 돈 버냐? 라고들 하십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명확합니다. 100만 원을 전부 어떤 투자에 태워서 운 좋게 두 배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200만 원을 또 400만 원 만들고 싶어 할 거고 그것 때문에 다음 투자 때 올인을 할 거거든요. 몇 번 성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봉인의 마법이구나 하면서 내 자산이 뭐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것만 상상을 하죠. 그러다가 언젠가 딱 진짜 한 번은 맞이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100%가 어딨겠습니까? 한 번만 딱 그 실패의 순간을 겪게 되면 그동안 쌓아놨던 수익을 다 잃는 게 바로 투자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뉴턴, 천재과학자 뉴턴. 뉴턴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뉴턴은 남해 회사라는 곳에 초기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주식을 팔고 나서 그 이후에도 주가가 막 수직 상승하는 걸 지켜보니까 미치겠는 거죠. 나는 되게 종목을 잘 골랐는데 너무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미 나와버린 거죠. 그거에 따른 그 소외감, 포모라고 하죠. 그거에 휩쓸려서 전 재산과 빚까지 끌어다가 다시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전 재산의 90%, 현재 가치로 거의 50억 원을 날렸습니다. 또 당시에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데니얼 리포도 이 당시에 여기서 파산을 했죠. 뉴턴은 이 투자로 인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당장에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금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하는 금액이 작을 때 그때 필요한 건 심리적으로 압박감 없이 투자를 하는 그 훈련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1억 원짜리인데 운 좋게 뭐 10억 원이 담기면 그 그릇은 깨지고 돈은 다 새어나갑니다. 근데 내 그릇이 100억 원짜리가 되면 돈은 알아서 담기게 되어 있죠. 워렌 버핏이 말했듯 투자는 IQ 162, 120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원칙과 계획을 지키느냐의 게임입니다. 오늘부터 대박 종목 찾기를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이 투자를 한 뒤에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 오거나 누군가한테 뭔가를 들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